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까치 부부가 집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치 부부는 도심의 가로수 윗동에다 집을 짓기 위해 끊임없이 나무가지를 부리로 물어다 날랐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나무의 윗동을 마치 새총처럼 잘라버려 까치 부부가 물어온 나무가지는 얼키설키 엮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가지 하나 남아있지 않아 집에 기초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거리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물어다 날랐습니다. 까치들은 집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이 집을 없애버려도 원래 있었던 그곳에다 다시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봄이 오면 왜 꽃샘 바람이 꼭 불어오는지, 나뭇가지가 왜 바람에 잔잔하게 부러져 거리에 나뒹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까치와 같은 작은 새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때 그런 나뭇가지로 지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만일 꽃샘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떨어진 나뭇가지가 마냥 크고 굵기만 하다면 새들이 그 연약한 부리로 어떻게 나뭇가지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봐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집에 새들이 알을 낳는다면 알이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새끼가 태어난다면 새끼 또한 떨어져 다치거나 죽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새들이 나무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맞춤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지어놓은 까치집을 보면, 그것도 층층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또한 아름답습니다. 새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나무에 지을 수 있어서 좋고, 나무는 새들의 집들 때문에 자신들이 아름다워져서 좋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가 있는 조화로운 이타적 삶입니까? 또 새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새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잠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와우, 새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새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잠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건 정말 시인 감성이네요. 지붕이 없으면 눈비가 올 때 참 추울 텐데 새들은 비바람과 눈보라쯤은 별을 바라보기 위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여기나 봅니다. 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그런 까치집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언젠가 화가 이종상 선생께서 까치집이 있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풍경을 그린 이사라는 제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 부분을 차 위쪽으로 하고 길게 뉘어져 있었는데 아래쪽 나무가지엔 까치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은 숨차게 달려가고 있었고 그 뒤를 까치 두 마리가 힘겹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트럭에 실려가는 까치집 뒤를 따라가는 까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까치는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놓은 나무가 인간에 의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사라기보다 인간에 의해 단란하게 살던 집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재건축 아파트 철거 작업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철거되기 시작한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는데 뿌리를 꼭 껴안고 있던 흙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하늘을 우러러보던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힘없는 나무 뒤를 까치들이 따라간다. 울지도 않고 아슬아슬 아직 까치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나무 뒤를 울지도 않고.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 땅 파기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땅 파기가 힘들다고 해서 얕게 파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미래의 조건이 좋아질 리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좀 이따가 나중에 하지 하고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몸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하고 핑계를 대며 곧잘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상황이란 날씨가 좋을 때를 기다리자는 뜻도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것보다 쉬운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쉽게 일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듯이 좋은 상황을 내 힘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그 날씨에 나를 적응시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철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양수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악조건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악조건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악조건이 내일의 호조건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키나 몸무게의 상태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양의 성질.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가파른 산비탈 중간지대까지 양을 몰고 올라가 풀어놓습니다. 와. 그리고는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 값을 흥정합니다. 양이 산비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으면 키가 작고 깡말랐더라도 값이 비싸지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면 양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쪘더라도 값이 떨어집니다. 이는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넓은 산허리라는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안 들고 수월하지만 결국 산 아래 협곡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악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밝은 미래를 연다는 뜻이며, 산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의 호조건만을 찾다가 오히려 종말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이 시대에도 민주와 자유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언제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늘 문제입니다. 그 집은 어느 한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집이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시대의 집도 시대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평생 동안 지어야 하며 새의 집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듯이 우리도 고통이 가장 혹독할 때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의 시 부러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집에 대한 제 성찰의 표현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챕터네요. 양이 조금 더 길기도 하고, 제목이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사실 제목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힘든 걸 항상 견뎌내기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살짝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람이 부는 날 집을 짓는 이유는 그때 이제 부러진 가지들을 주울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모아놨다가 바람이 없는 날 집을 지어도 되는데 굳이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어차피 삶은 파도와 같고, 그리고 이 고통들은 항상 바람이 부는 이 고통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때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면 언젠간 또 무너질 것이고 삶의 고통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일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절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내가 지금 좀 더 힘들더라도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그런 집을 지어라. 여기서 새들의 집을 저는 제 인생의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1등 학원이 되겠다, 멋진 강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목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면 그 안에서 오는 작은 파도들 혹은 큰 바람들, 내 집을 흔드는 바람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올곧이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난 삶 동안 계속 흔들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찾고 싶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낭독을 하고 내 의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챕터에 또 정호승 시인의 시가 2편이나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